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글 이정렬입니다. 5월 3일이고요. 7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로드가 좀 늦게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기 대비해가지고 80%가 뚝 떨어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2%, 작년 이맘때쯤 대비해서 22%고 4분기 대비해서 1분기가 80%가 떨어졌다. 이게 바로 직전 분기 4분기고 이게 이번 1분기고 이게 작년 1분기고 작년이고 전분기고 이번 실적입니다. 이게 여기가 자 실적들을 보면은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뚝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도 90%가 폭락을 했어요. 단기 순이익도 84%가 폭락했습니다. 자,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우려할 부분들, 터질 게 터졌다. 막 이런 얘기들. 제가 이제 백신의 수익성, 경쟁성, 사업성. 백신이 이제 엔데믹에 코로나랑 같이 이제 마스크까지 벗는 이런 상황들인데 거리두기 해제되고 마스크 벗고 백신 아무리 맞아라 하더라도 뭐랄까 이제 확진이 되더라도 이제 숨기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치료제 먹고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백신에 대한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계속 이전부터 제가 한 이맘때쯤부터 노바백스가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가 당시에 노바백스 허가가 나왔을 때 부스터샷용이 아니라 미접종자들 대상으로 허가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엔 걱정이 됐던 게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실적들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조정은 이번 이 실적을 걱정을 하면서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죠.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래도 실적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 그래도 잘 나올 거다 1분기 노바백스 1분기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노바백스 판매가 좀 이제 뭐랄까 이게 납품하는 게 노바백스의 납품이 좀 지연이 됐던 게 출하가 지연이 됐던 게 그런 것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370억에서 470억, 4,700억, 370억에서 4,700억 이렇게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는 건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4,700억이고 컨센서스 전망이 5,700원이고 6,800원이고 6,600원 5,700억에서 6,800원까지 증가되는 이 성장률 4,700억에서 5,700억까지 증가되는 성장률 그래도 컨센서스가 1분기, 2분기가 좀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컨센서스를 좀 유지를 하는 측면들이 좀 있나 봐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 20년도, 21년도에 성장했던 이 성장 폭을 이제는 좀 보여주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게 조금 생각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약세 흐름들이 보여줬던 게 이제는 이거를 걱정을 해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증권사들도 그동안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권사 리포트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영업이익 반토막은 더 낫죠. 지금 코로나 엔데믹에 백신 생산한다 뒷북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등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이 작년 말에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노바백스 허가가 나올 때쯤에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개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노바백스가 2개 라인 돌아가고 있었던 거를 3개 라인으로 늘렸었어야 했다. GBP 510도 빨리 상반기 진작에 지금 품목 허가가 나왔었어야 됐는데 계속 밀리면서 이게 실전에 좀 지탱을 해왔던 이게 한계를 좀 맞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이 870억원, 영업이익이 237억원을 기록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 22%, 55% 감소한 수치다.
전분기하고 비교를 하면은 80%, 90%가 급감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 47%, 올해 1분기 27% 곤두박질 쳤다. 저조한 실적을 지난해 연말 아스트라제네카와 CMO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거를 노바백스가 채워줬어야 했는데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좀 출하가 지연됐던 것도 좀 있었죠. 자, 여기 나오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노바백스, 뉴백소비드가 그 미국의 유통협력사, 품질 검수, 업무 지연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에 접어든 상황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계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됩니다. 이걸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살짝 이걸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금방 이제 회복되겠지, 처리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에 이 정도 충격을 준 정도로 저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겠죠. 이거는 예측을 했었던 범위 내긴 해요. 노바백스 백신 접종률이 높겠느냐, 이거는 계속 우려가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있었는데, 생산 후에 QA 과정에서 지연을 반영한 연간 CMO 위탁 생산 배치수를 하향을 했다. 예상 실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카이코비원 GBP510 소식입니다. 대지오 백신이 된다. 국내 개발사들 청소년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대지오 백신,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백신이 없었는데 GBP510이 이 기준이 되는 백신이 된다. 다른 임상을 하고 다른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뭐 치료제야 뭐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대조할 수 있는 백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비교를 할 수 있는 백신이 없었는데 외국의 백신밖에 없었잖아요. 공급받는 것도 좀 힘들었었으니까. 이게 이 스카이코비원 GBP510의 이름입니다. 이거를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국내 기업에게 대조 백신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근데 뭐 이렇게 한달에도 뭐 이게 얼마만큼의 수요가 될 것이냐,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대조 백신으로까지 할 정도로면 품질 같은 경우에서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부스터샷용으로 빨리 좀 이게 나와줘야 될 텐데, 아무래도 부스터샷용으로 허가를 받는 목적들은 아니고 그걸 이제 다시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상용화 계획 6월 허가 예정이다. 6월 허가. 당초 1분기에서 2분기 한 4월, 5월쯤 추측을 했었는데 이것도 계속 밀려가지고 상반기 준 신속 허가 신청 목표, 그래요. 뭐 6월까지라고 해도 상반기긴 하니까. 영국의 조건부 허가 목표 순찰 심사 진행 신청. 뭐 해외, 영국, 유럽. 자, 공급 계획은 국내 청소년 신규 접종 부스터샷용으로. 부스터샷용은 따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걸릴 거예요. 국내 백신 개발사의 대조 백신으로 제공한다. 코백스 퍼실리티라 해가지고 좀 백신 공급이 좀 더딘 국가들 해서 한국 정부가 선구매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선구매했던 것들을 아마 그렇게 국내에서도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활용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1000만 회분을 품목 허가 획득. 국내 청소년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가능성들이 높다. 청소년 접종률이 70%에 달하는 만큼 신규 접종 수요가 적은 데다가 앞서 시작된 뉴백소비드 접종마저도 접종으로 그마저도 크게 줄어 공급량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건 뭐 이전부터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경쟁성, 사업성이 있느냐, 거기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계속 불리해진다라고 했죠. 자,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은 상저하고다. 이놈들이 뭐냐? 긍정적인 임상 3차 결과가 확인된 GBP510 스카이 코비원. 자, GBP510의 긍정적인 임상 3차 결과가 발표되었다. 4월 25일에 대조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2.9배 수준의 중화 황체가 4주 간격 2회 접종 후 2주 시점에서 98%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4월 29일자로 시각처의 GBP 품목 허가 신청이 완료되었고, 빠르면 상반기 6월달쯤 예상을 한다라고 했죠. 하반기 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종 부스터 임상 3상은 국내 경우 4월 21일자로 IND 승인을 받았고 상반기 내에 글로벌 IND 신청 승인 신청을 완료된 예정이다. 그리고 부스터샷용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하반기에 GBP510하고 노어백스가 밀렸던 것들 이런 것들 여기서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 이게 5월 2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전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실적 원인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CDMO 매출의 QA 지연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점이다. 이게 뭐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었다라는 거죠. 2021년 하반기 큰 폭의 매출 기여를 달성한 전분기약 노바백스 백신 DS 매출 역시 엽기적으로 작용에 기여한다. 노바백스 백신 QA 지연 이슈 이런 것들이 4월을 기점으로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CDMO 매출이 2분기에는 유의미한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1분기에 반영됐었던 것들은 4월부터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반영이 될 것이다. 노바백스가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GBP510 국내 상업화를 위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앞서 공개한 긍정적인 삼성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분기 중에 국내 품목 허가가 예상된다. 그게 6월이다라고 했죠. 2주가 지난 시점이면 중화함체 97%, 92%, 그런 98%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목표 주가는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게 불가피하겠죠. 불가피할 건데, 이거 2분기에 노바백스가 지연됐던 게 해소가 될 것이고, 된 것들을 반영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하반기에 스카이, 코비언, GBP510이죠. 매출 본격화로 매분기 성장세를 기록하는 것들은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백신 설비도 증축을 할 거고, 신공장을 착수를 할 거고, 코로나 백신 말고도 플러스 알파를 위한 프로젝트들도 다수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성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앞으로 백신 말고도 더 큰 성장을 하려면은 대부분 돈을 좀 많이 번 이제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인수를 합니다. 약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파이프라인을 인수를 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런 쪽으로도 좀 소식들이 좀 나와줄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자, 2022년 2분기는 실적 전망이 나와주는데 일단 여기 870 매출액 그리고 1400 이렇게 매출액이 좀 있고 증가될 것이다. 3분기, 4분기 매출액이 증가가 될 거다.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거랑 좀 유사하긴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거랑 유사하긴 한데 3분기는 4,870억 매출을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5,930억 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이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 플러스 알파로 반영이 되는 것들 GBP510 매출이라든가 CDMO 포함해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그래도 2분기에는 회복세를 좀 보여주기 2분기부터는 회복세가 보여주기 시작을 할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는 것들은 이 요인들 때문이에요. 1분기 단기적인 요인들이고 회복을 할 거다. 그동안 주가를 많이 하락을 시켜놨으니 추가 하락을 제한시키는 것 뿐입니다. 지금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반영, 경쟁성 악화 이런 전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제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거 충분히 1분기 후퇴, 실적 후퇴 이런 것들을 반영을 다 시켰다라고 봐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나 상승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회복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좀 힘드실 겁니다. 평균 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까지 대응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2분기 GBP510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찔움찔 할 때
즉흥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때 그때 조금씩 대응을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하반기까지 넉넉하게 좀 여유롭게 기간을 잡아가지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대형 기업들은 한번 모멘텀이 꺾였다라고 해도 다른 시간이 좀 지나면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지고 회사를 계속 견고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모쪼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